우리가 이제 분비되는 호르몬이 호르몬 다 분비되지만 조금 더 양으로 봤을 때 남자에게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 도파민이 어떤 역할을 하나 보면은 저기 단어만 제가 써놨어요. 의욕, 경쟁심, 단기 목표, 승부욕, 추진력, 몰입, 앞뒤 없음, 무작정. 뭐 뒤에 갈수록 약간 안 좋은 단어였지만 앞에 갈수록 되게 좋은 단어인데 장단점이 있죠. 저렇게 저것 때문에 업무처리 굉장히 빠른 거예요, 남자들이. 그리고 일에 몰입도가 좋고 승부가 강하기 때문에 뭔가 탁 상황이 오면 잘 달리죠.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저는 사람마다 이게 다르겠지만 어떤 상황 만일에 운동회를 한다 이러면 저게 확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 있어요. 도덕님도 저거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테스토스테론 높아요. 맞아요.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듯이 이렇게 멍하게 있다가 뭔가 이렇게 딱 달리기를 해야 돼. 그럼 저게 팍 나와요.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애니어그램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네. 왜요? 그런 성취 본능이라는 것이 영향을 맞아요.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맞아요. 이게 각 분야별 테스트들이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도파민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마 평상시에는 도파민을 확인할 일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도덕님이. 그래서 그럴 거예요. 저런 경쟁적 상황에 딱 놓였을 때 보통 이제 도파민 분비가 그렇게 막 두드러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러잖아.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시험을 못 봐도 괜찮고 잘 봐도 괜찮은 애들. 걔네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실제로 저런 단기 목표라는 승부욕이라는 경쟁심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타고난.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편할까? 편해요. 편해요. 엄청 편할 것 같아. 네. 저는 도파민이 별로 안 나오는 저런 면이 없으세요? 뭐 경쟁심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보면은 옆에서 보면은 그 왜 문제 하나 틀리는 거, 그 달리기 했는데 1등 못한 거 이런 거에 되게 좌절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혀 그런 좌절이 없어요. 근데 좌절이 없는 만큼 뭔가 성취감 이런 것들도 덜 하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저게 좀 있는 편인데 저희 남편 보니까 전혀 없어요. 진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평화로우셔. 늘 평화로우셔.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도파민은 전두엽하고 변연계에서 분비가 된대요. 뇌 전반은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잘 분비되게 하고 어떻게 덜 분비되게 하고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로토닌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세로토닌은 뇌 전반에 걸쳐서 분비가 된대요. 근데 얘는 이제 평온하고 안정된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그다음에 도파민의 돌발 상황을 좀 진정시켜주고. 중화제군요. 네, 중화제. 그리고 세로토닌은 에스트로겐 분비될 때 함께 분비된대요. 여자들이 조금 남자보다 더 안정된 게 유리하죠. 에스트로겐 분비되는 상황에서는 계속 분비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걸 잘 보면 갱년기 엄마들이 왜 욱하고 에스트로겐 분비가 거의 멈추는 갱년기 엄마들이 이제 세로토닌 분비가 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욱하고 이제 좀 과하게 나가는 거 맞죠? 그래서 저 세로토닌 분비가 지금 덜 되는 상황이 겹치는 게 갱년기 엄마랑 사춘기 아들하고 그렇게 부딪히게 되겠죠. 그럼 사춘기 아들한테 에스트로겐을 줘야 되나요? 무슨 말이에요? 세로토닌을 줘야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딱 그건 것 같아요. 저 세로토닌이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 효과를 보는데 저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면 낮에 햇빛을 많이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비타민 B군도 많고 해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애를 스트레스를 받게 하면서 학원을 뺑뺑이 돌리는 순간에 애들이 더 욱할 수 있다는 그런 이런 것도 사실은 드러나고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활동량이 있는데 활동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도 크고.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요것만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가 에스트로겐인데 에스트로겐을 직접 만든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에스트로겐,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섭취를 했을 때 좀 가라앉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연결은 좀 될 수 있겠네요. 실험 행동 결과가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있겠죠. 모르겠어요. 실험 설계를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는지. 어릴 때 계속 뚱이맘님이 뛰어다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사실 그걸로 저런 도파민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다 해소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충분히 뛰어서 그럴 그걸로 거야, 충분히 다 해소했기 뒤에 가서 때문에 남자아이들의 활동성 얘기도 나오는데 그 활동성이 충분히 발산이 되어야만 모든 그 호르몬 분비들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애들이 활동성이 정말 적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학폭도 그렇고 공격성이 훨씬 심해지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 시간을 완전히 다시 살려야 되고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체육 시간이 중고생들이 야외 나가서 하는 체육 시간이 있나요? 저희 진짜 못 봤어. 저희 집 앞에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데 거의 일주일에 진짜 한두 번 하여튼 운동장에 나오는 거 못 봤어요. 맞아요. 체육관에 갈 수 있겠지만 진짜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없어요. 잘 없어요. 저 초등학교 때 기본적으로 루틴을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학교에 오죠. 학교에 오고 가방 놓고 쉬는 시간이 10분이잖아요. 네. 짧잖아요. 일단 짧으니까 뛰어서 운동장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네. 나가려면 뛰고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 고무줄을 하든 뭐 술래잡기를 하든 뭘 하든 정글짐을 올라가든 한 다음에 촉박하잖아요. 네. 1분이라도 더 놀기 위해서는 최대한 에너지를 쓴 다음에 그 가장 빠르게 또 교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최소한 1시간에 10분은 항상 뛰어다녔거든요. 그치, 나는 맞아. 그 얘기할 줄 그랬지. 알았어. 뛰어들어가는데 시간이 촉박하니까 사다리 놓고 올라간다는 줄 알았어. 그건 아니었군요. 충분히 뛰었다. 예. 잠시라도. 근데 제가 요새 그 쇼츠를 봤는데 뭐 지난 세월에 정말 위험했던 운동장 이렇게 아이들이 방치됐었나 이런 멘트인 거예요. 정글짐 있고 구름다리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한 위험물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거기서 분이 도대체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된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것들이 이미 지금의 저의 초등학교 생활은 굉장히 원시적인 그렇게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많아서 이게 좀 과해진 것 같아요. 왜 집에 들어오면 막 소독하고 막 그것도 과하게 하고 어디 가도 막 균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이렇게 놀면서 나무 위에 올라가고 막 옛날에 그랬던 거 다 위험하다고 못하게 하고 그런 거 조사를 누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통계 조사를 한번 해봐서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올렸던 그분은 어떤 근거로 얘기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바닥에 뭔가 폭신나 요새는 다 놀이터에 폭신하게 깔려 있잖아요. 그게 깔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글짐이나 구름다리 같은 경우는 그 폭신한 걸 뭘로 만들었냐고요. 폐타이어예요. 화학물인데 그런 건 또 생각 안 생각을 하니까. 안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리고 종합적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구름다리 같은 경우에는 네.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아래로만 가는 게 아니라 위로 위로도 막 갔죠. 뛰어도 가잖아요. 그런 거에 낙상에 대한 위험의 방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쾌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최대한의 쾌락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게임 머니 받고 레벨업하고 엄마 몰래 뭐 하는 그런 거에서 희열을 느끼는 거니까 저는 예, 아마 그분들이 동물적인 본성, 인간의 동물적인 본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복합적으로 봐야 맞아요. 되는데 그건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학교에다 그걸 왜 만들어놨을까? 우리가 원시적 본성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만들어놓고 거기서 해결하라고 지금 한 곳에 몰아놨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타고 정글짐을 왜 만들어놨을까? 그리고 캣타워도 만들어놨어요. 고양이 같은 경우도 거기 올라가라고 위험한데 그런데 이제 원래 동물들은 본인들이 움직여야 되는 반경도 있고 활동량이 있고 활동 어떤 패턴이 있단 말이죠. 그걸 하게끔 해야지 그걸 못하게끔 했을 때 이제 이런 병폐가 나타나는 거죠. 그치. 테스토스테론하고 도파민이 이제 곱해지는 남자아이들. 그 테스토스테론에 대한 실험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 제가 잠깐 볼게요. 여자한테 테스토스테론을 주입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데이터는 다 빼고 얘기할게요. 그 여자분은 이전보다 무슨 일이든지 즉시 빠르게 처리한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힘들어도 긴장되고 집중한 일들을 즐기면서 잘 해낸다. 그리고 고통을 수반한 강도 높은 일도 잘 해낸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서 군대 가서 자꾸만 산을 이리 옮겼다가 저리 옮겼다가 시키는 거 아닐까. 이걸 정말 충분히 파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만두면 사고 나니까 그래서 계속 움직이게. 그런
뇌의 기제라든지 그 남성적인 호르몬의 어떤 특징들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놔두면 안 되니까 산을 여기 옮겼다가 땅을 팠다가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닐까. 호르몬을 한 건 아니고 냅뒀더니 사고를 치더라 라는 경험에 의한. 그럴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테스토스테론하고 도파민이 합쳐졌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길까? 얘네들은 남성 호르몬이 분비될 때 도파민이 함께 분비가 돼요. 근데 이게 급격히 증가되는 시기가 6, 7세 학령 전후기 그때가 한번 피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사춘기 때 한번 왕성해지겠죠. 사세는 아직 절정기도 아닌 건가요? 이제 준비 단계죠. 케바케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일찍 시작한 것일 수 있어요. 그치. 어쩌면. 왜냐면 아이들 사춘기도 일찍 오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말없이 웃으시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테스토스테론이 도파민을 유도해서 더 경쟁적이고 공격적이게 만들고 의욕이 넘치게 만들고 또 공격적인 단어가 나쁜 뜻은 아니고요. 이게 과하게 적극적이고 과하게 경쟁적인 느낌이 들고 근데 그 시기에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저희 딸이 바둑을 하지만 바둑하는 아이들을 보면 그걸 몸으로 하지 않죠. 투쟁적으로 바둑을 두는 거예요. 그렇대요. 바둑 알이 아주 깨질 만큼 이제 눈을 막 이제 레이저를 쏘면서 거기서 이제 투쟁하는 거죠. 거기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등수 매겨주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죠. 거기서 뭐 예비 선수나 이런 애들 말고 그냥 기초반 이런 애들 말고 이제 그 선수반 애들은 완전 진짜 그 보이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서 정글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어떤 분야에서 잘 써먹으면 그때 능력치가 피크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4세 똥이를 잘 한번 고시 맞춰가지고 잘 놀게 하면 그 능력이 활짝 꽃이 피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 그러니까 부모가 이해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저게 다 없어지면은 무기력하죠. 그런 아이가 되잖아요. 맞아요. 도파민이 부족한 사람을 보면 대부분 늘어져 있죠. 맞아. 그래서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는 계속 움직임을 유도해서 동작 치료라 그러거든요. 우울증 환자들한테 약을 계속 주기도 하지만 끝내는 도파민 분비 때문에 활동을 계속 하게 만들어요. 도파민을 줘서 활동하게 할 수도 있지만 활동을 함으로써 도파민을 분비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울하면 자꾸 나가라고 하는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더덕님이 저혈압으로 힘들어하시거든요. 세상이 날 누르는 것 같다. 어제도 완전 눌려가지고 찌부된 느낌이었어요. 움직이는 게 하셔야 너무 되겠어요. 그래서 날이 흐렸잖아요. 네. 그러면 기압이 저는 온몸으로 다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옆에서 봤을 때는 해 있을 때 좀 더 다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혈압이신 분들은 참고로 허벅지하고 엉덩이 근육 운동을 많이 해서 그쪽 근육을 많이 키워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스쿼트 하루 100개씩 이렇게. 갑자기 운동 치료까지. 야, 좋은 방송이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함으로써 도파민 일으키고 근육 만들고 뭐 이렇게. 제가 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왜 요새 한참 도파민 디톡스 같은 거 유행하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도파민 디톡스? 그 뭐냐면은 아이들이 자극적인 매체 같은 거 계속 보고 그런 걸로 자극을 느끼는 그 도파민 팍팍 나오면서 더 자극적이고 더 재미있고 이런 거 쇼츠 뭐 이런 것만 찾으니까 중독되는 영상물이 이제 자극이 일반적인 아날로그 자극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그게 때문에 아마 도파민 분비가 일정 분량 나와야 될 부분보다 훨씬 많이 나와서 그래서 영유아기 때도 그 영상물 보여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마 영유아기에 뇌에서 분비되는 양이 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이 되면 이 뇌 전체의 밸런스가 깨지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호르몬은 다 마찬가지지만 그게 꼭 나쁜 놈 좋은 놈이 없고 적당하냐, 네. 적당하냐가 중요해서 도파민이 과하니까 도파민 디톡스를 하는 거고 맞아요. 모자란 사람은 일어나서 움직여서 맞아요. 도파민을 만들어 그런 것 같아요. 도파민 중독이 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가는 게 마약일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극도로 주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영상 매체나 이런 거 너무 노출시키는 게 장기적으로는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훌륭한 채널이면서 다음번에 도파민 네이션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래요? 유행하고 있는 이렇게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중독이 워낙 많으니까. 네네. 그래서 훌륭한 질문을 하셨네요. 네. 질문이 다음 예고편이 되었네요. 네, 그랬네요. 그러니까 과하게
나오는 것도 문제고 안 나오는 것도 문제고. 그렇죠. 맞아요. 나와야 될 것들이 적절하게 나와서 적절하게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건강한 도파민을 나오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도파민이라도 영상, 그러니까 저도 저혈압이거든요. 그래서 그 혈압 재면은 100 이상으로 가기가 되게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육량이 낮으신가요? 아니요, 근육량은 괜찮죠. 그때도 괜찮게 나왔잖아요. 저도 인바디에서 운동 많이 할 때 근육량 좋은데도 저혈압인 거는 이건 약간 좀 체질적인 건 조금 같아요. 체질적인 건데 그래서 그렇게 눌린 날에 제가 눌린 날에 가장 저도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잠을 안 자면서까지 쇼츠를 보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어떤 도파민이 나오나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운동을 하면서 그 분비되는 거하고 이렇게 하면서 분비되는 도파민은 같은 건데 예. 같은 건데 그게 나한테 행복감을 주는 그 정도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아까 그 말씀하신 중독이라는 거는 내가 어느 순간 가면 힘들고 불편하다니까. 그쵸? 그 맞아요. 게임을 계속 하면서 내가 계속 즐겁지 않아요. 어디를 넘어가면 괴로운데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테트리스를 죽도록 해봤거든요. 너무 귀엽다 테트리스. 경험에 의한. 그거를 제가 과하게 한 번은 12시 밤에 시작해서 5시까지 했어요. 5시간, 4시간? 눈이 빠질 것 같아. 그 멈추고 싶어.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 느낌이요. 멈추고 맞아요. 싶은데 나는 지금 화장실 가서 이제 마무리하고 자고 싶은데 계속 이 엄지손가락을 놀리고 있는 그 느낌이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불쾌해요. 맞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그걸 유지하는 그게 도파민 분비량을 이미 많이 넘어선 거죠. 왠지 그 느낌 들어요. 그 세라토닌도 있잖아요. 세라토닌이 같이 이렇게 적절히 나와주는 행동이냐 아니면 도파민만 자극하냐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실험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실험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밸런스의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한쪽이 과하게 맞아요. 나오면 이쪽은 적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제가 생기지 한번 않을까. 해볼까요? 이렇게 쇼츠 보면서 옆에 석류 두고서 먹으면서 조절할 수 있는지. 석류를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당 수치 올라갈 것 같은데. 다른 걸 좀 찾아야 되겠네요. 네.